애미야, 내가 이렇게 늙어서 살면 얼마나 살겠냐. 그래도 몇 년을 살더라도 마지막은 우리 맏아들이랑 같이 살다 가고 싶다. 저희 엄마는 끝까지 혼자 살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당신도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뭐야? 양심? 네. 양심이요. 어머님도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이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 병수발 들 생각 없어요.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라고요. 아, 누가 당신 보고 챙기래. 그냥 모시고 살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챙기지. 그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뭐야? 내 아들이 왜 나가? 나가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이혼도장 찍자고 했지. 이참에 그렇게 하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조미령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조 씨는 60이 다 된 나이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야 젊은 시절부터 계속됐던 것이었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한 지금 드디어 때가 온 듯 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순간을 기다린지도 몰랐습니다. 오래전 조 씨가 무릎까지 꿇어가며 친정엄마를 모시자고 했을 때 매몰차게 거절당했던 그날 이후로 말이죠. 이제는 나이 들어 혼자 생활이 힘든 시어머니. 늙고 병든 시어머니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그런 조 씨를 보고 매정하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지만 조 씨에게도 길고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 씨는 누구도 자신을 탓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조 씨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며 조 씨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와 그런 고부 갈등을 방관하고 조 씨의 친정엄마를 외면했던 남편. 조 씨는 이제 둘 모두를 버려버릴 계획이었습니다. 조 씨는 20대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는 남편이 뭐가 그리 좋았는지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땐 착한 것 하나만 보고 같이 살 결심을 했죠. 반면에 조 씨는 친정에도 여유가 있었고 번듯한 직장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조 씨의 친정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할 때 한 푼도 없었던 시집을 대신에 집도 사주었습니다. 당시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저 고마워했죠. 하지만 물질적인 것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순 없었습니다. 너 진짜 빨리빨리 들어오지 못해? 어떻게 여자가 밖으로 돌고 남자가 애를 봐? 조 씨도 아직 젊었던 지난날 20분 거리에 살던 시어머니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구분 없이 아무 때나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연락은 없었고 늘 언제 온다는 예고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말에 조 씨가 집을 비우기라도 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를 남편이 보고 있거나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날은 발 뻗고 잘 수 없는 날이 되었죠. 너 친정에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유세 떨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또 남편 기 죽이지 마. 알았어? 저 안 그래요. 어머니, 이것 봐. 그냥 내 하면 되지? 안 그래? 눈 똑바로 뜨고 대들라고 네 엄마가 시키든? 아니요, 죄송해요. 나한테 이러는데 지 남편한테 어떻게 할지 눈에 뻔히 보인다. 남편을 하늘처럼 섬겨야 하는 거야. 알겠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조 씨는
옆에 있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조 씨의 애타는 눈빛을 슬쩍 피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엔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돌아가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라며 조 씨를 달랬습니다. 조 씨도 그 말을 듣고는 그런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신혼의 남편이 옆에서 몇 마디 했다가 시어머니에게 말도 못할 욕설을 들어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닌 조 씨만 말이죠. 그동안 조 씨가 당했던 시집살이에 대해서 열거하자면 열흘 밤낮을 새도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서름도 많이 당했고 그 와중에 효자인 남편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가정에 헌신했습니다. 아이들도 열심히 키우고 돈도 벌어오고 집안 살림도 도맡아 했습니다. 그 당시엔 그게 옳은 일인 줄 알았습니다. 괜찮아. 여보, 다시 좋은 기회가 있겠지. 아, 사실 내가 대출을 좀 받았어. 뭐? 대출? 무슨 대출? 우리 부모님 가게가 좀 힘들어서.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드렸어? 그러면 어떡해? 당장 문 닫게 생겼다는데. 남편이 해고를 당하고 들어온 날, 괴로워하는 남편을 조 씨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빚이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장인어른한테 말씀 좀 드려보면 안 될까? 우리가 모아둔 돈으로 갚으면 되잖아. 근데 금액이 미안해. 남편의 말에 조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먹고 살만 해졌다 싶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이 휘청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친정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도 한동안은 조 씨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꼭 갚자. 내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도 평생 잘하면서 살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살림이 나아지자 번듯하게 살게 된 것을 시어머니는 모두 남편의 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잘하며 살라고 말이죠. 그러다 몇 년 뒤 잘 살던 친정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조 씨의 부모님은 빚더미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아빠 좀 도와줬으면 해. 장인어른을? 내색은 안 하시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그래. 외동딸인 조 씨가 아니라면 부모님이 달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당시에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이 힘들 땐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집이 힘들 때도 빚까지 내가면서 도와줬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여겼죠. 생각 좀 해보자.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다음날 들이닥쳤습니다. 너 시집을 왔으면 끝이지 어딜 친정 타령을 그렇게 해?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푼이라도 너네 집으로 흘러 들어가게 했다간 봐라. 아주 머리끄댕이를 다 뜯어놓을 테니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는 시어머니를 보며 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생각을 시어머니와 함께 한 모양이었습니다. 너희 집에서 돈 받아오라고 시키든 그 말에 조 씨도 숙였던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 봐라. 이게 시애미한테 또 대드네. 아, 엄마. 진정하세요.
일렁이는 조 씨의 눈빛을 보더니 심상치 않다고 느낀 남편이 얼른 끼어들어 말렸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왜 여태 가만히 있었나 싶었습니다. 엄마, 이따 저랑 얘기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눈에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와주기 싫다고 하면 이 집 팔 거야. 뭐? 집을 판다고? 결혼할 당시 조 씨의 아버지가 조 씨의 명의로 사주었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싫다고 하면 집을 팔아서 다시 부모님께 돌려줄 용의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빠 재산이었어. 그건 안 되지. 도와드리려고 했어, 당연히. 어머님이 이번 일 가지고 또 다른 말씀하시면 그런 일 없어.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남편은 급히 말을 바꾸었지만 아무래도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이 있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시어머니가 집에 오게끔 한 것부터가 이상했습니다. 이때부터 조 씨는 참는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조 씨가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있었다면 남편이 처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할 리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와 패악을 부리면 조 씨도 부당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돌아가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웠습니다. 그러면 또 남편은 조 씨에게 시어머니 집에 찾아가 사죄를 하자고 설득했죠. 조 씨는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친정에도 큰일이 생겼죠. 사업이 망하고 몇 년 있지 않아서 조 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엔 세상을 떠났고, 또 얼마 뒤엔 곁을 지키던 친정 어머니마저 건강이 악화가 되었습니다. 큰 수술을 한 뒤에는 걷는 것이 불편해져서 늘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다녀야 했고, 당뇨까지 있어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조 씨 하나뿐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악재가 겹쳐 심적으로도 무척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처럼 금방 돌아가실까봐 무서웠습니다. 여보, 나 오늘 도저히 시간을 못 빼서 그런데 당신이 엄마 모시고 병원에 좀 다녀올 수 있을까? 아, 장모님? 택시 타고는 못 가시나? 당신 바빠? 그건 아닌데, 알겠어. 내가 모셔다 드릴게. 고마워. 갑작스레 일이 생겨 어머니를 남편에게 부탁하고 회사에 있었던 조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날아오는 리모컨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빗나가서 현관문에 맞았지만 목표했던 것이 조 씨였던 것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딜 내 아들한테 창모 병수발을 들게 해?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부모는 네가 챙겨야지. 왜 애먼 내 아들한테 시키느냔 말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마음이 오락가락 술렁거리는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조 씨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야? 여태 제가 모시고 다니다가 딱 한 번 부탁한 거예요. 그래요, 엄마. 오늘 애엄마가 바빠서 그랬어요. 너는 안 바빠? 그게 아니고. 이 여우 같은 게 내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대꾸하는 것도 지쳐서 터덜터덜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문을 닫자 거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대거리를 하고 있을 힘이 없었죠. 그리고 한두 시간쯤 지나자 거실이 잠잠해졌습니다. 조 씨는 남편이 들어오든 말든 누워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조 씨의 뒤통수에다 대고 사과를 했죠. 하지만 남편도 똑같이 미웠습니다. 여보, 옆에서 우물쭈물 대고 있는 남편을 조 씨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엄마 봤지? 봤지? 많이 늙으셨어. 옆에서 부축해야 할 정도로 걸음도 안 좋으시던데.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엄마 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조 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장모님을 모시고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 저렇게 지내는 거 너무 가슴 아파. 그렇긴 하지만 그게 쉬울까? 쉽지 않겠지, 당연히. 근데 이렇게 부탁할게. 아, 남편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내가 정말 부탁할게. 내가 다른 형제가 있으면 이런 부탁 안 해. 근데 우리 엄마는 나밖에 없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 얼마나 많이 챙겼어. 맨날 김서방. 아버님 때문에 빚졌을 때도 우리 엄마가 얼른 도와주라고 그랬어. 기억나지? 조 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근데 그러니까 모시고 살면 안 될까? 나중엔 거의 비는 것과도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또다시 생각 좀 해보자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또 생각한다고 하고 어머님 부르려고? 그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힘들 것 같아. 내 입장에서 너무 힘들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 이 상황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애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한테 병수발 들라고 안 할게. 엄마가 거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모님 모시고 산다고 했다가는 우리 엄마만이 아니라 아빠도 쫓아온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아버님 무서워서 우리 엄마는 저대로 그냥 두자는 거야? 아니, 상황은 알겠지만 차라리 근처에다가 방 하나 얻어드리고 우리가 자주 찾아뵙자. 남편의 말에 조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지긋지긋한 사과의 말. 조 씨는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고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참 딱했습니다. 그렇게 퍼주었어도 결국 사위는 남이었으니 말이죠. 그 뒤로 조 씨는 남편과 냉전 상태였습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조 씨가 남편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친정엄마의 건강이 악화되자 남편의 말처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로 모시고 와서 조 씨가 자주 왔다 갔다 했죠. 함께 자주 찾아뵙자던 남편은 그 말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남편도 자신의 부모밖에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로 모시고 온 지 1년 뒤에 조 씨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조 씨가 장례식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장례 내내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져나올 듯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그때 엄마를 데리고 왔어야 하는 건데. 진짜 너무 미안해, 엄마. 엎드려 우는 조 씨를 보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을 느꼈는지 말을 아꼈고 한동안은 곁에서 조 씨를 돌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조 씨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자 남편이 조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나도 그때 모시고 왔을 거야. 남편은 나름대로 미안해서 한 말일지는 몰라도 조 씨는 그 말에 정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쩐지 남편과 시집 식구들 때문에 자신이 부모를 모두 잃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편찮으셨던 것도 다 남편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또다시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들볶고 괴롭혀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자식들만 보고 살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던 나날들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미련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자식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이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조 씨는 곧 환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80세가 넘었고 시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렇게 혼자 남게 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입원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시어머니도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사남매인지라 형제들끼리 돌아가며 시부모님을 돌봤죠.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시어머니의 거취가 남매 사이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장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 조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장남이었죠. 다들 난리야. 왜? 엄마 모시고 살면 이혼 도장 찍자고 그런대잖아. 누가? 누구긴 누구야. 다 그러지.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걱정이다. 걱정이야. 나 이따가 외출해.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어. 알겠어. 그리고 엄마 문제는 그건 나 말고 형제들끼리 알아서 의논해. 그래, 알았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 씨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아마 다들 장남이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겠죠. 하지만 그건 조 씨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 뒤로 남편은 종종 밥을 먹다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한숨을 쉬고는 전원을 끄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나 조 씨는 그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모시고 왔죠. 애미야, 나 왔다. 네. 오셨어요.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너 예전에 이거 짱아찌 좋아했었잖냐? 언제적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20년도 더 된 이야기였고 한 번도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조 씨를 챙긴 적은 없었습니다. 짠 건 먹지 않는데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건네는 반찬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반찬까지 해올 정도면 건강이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은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드니까 반찬도 해먹기가 쉽지가 않다. 조 씨가 시어머니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당뇨 때문에 아무거나 먹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서는 한참을 어디가 아픈지 나열을 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당장 입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끙끙대는 통에 조 씨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었고 그 말들을 조 씨는 모두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조 씨를 불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 그게 엄마 말이야. 어머님이 왜? 우리가 모시고 살면 안 될까? 조 씨는 잘못 들은 것 같아서 남편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찔끔한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장모님 생각하면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알지만 그렇다고 80 넘은 엄마를 저렇게 혼자 둘 수는 없잖아.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나마 자식들에게 잘하고 딴짓하지 않고 가정적인 남편이라 이날 이때까지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긴 세월 동안 조 씨의 친정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슴에 사무쳐 지금도 종종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애써 묻어두고 살아왔던 일을 이제 와서 끄집어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당신 사람 맞아?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생각하면 절대 그런 소리 못하지.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당시에 장모님은 젊으셨잖아.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우리 엄마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 당신 죽어도 못 모신다고 했지? 그리고 시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이혼시키고 자식들 얼굴도 못 보게 만든다고 하셨지. 기억 안 나? 기억하지? 형제가 몇인데 당신이 모셔야 하는 건데. 그렇게 부모 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우리 부모님한테는 매정했어? 지난 일 가지고 왜 그래? 오래된 일이잖아. 나는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해. 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 미친놈이야? 뭐? 미친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모질게 했는지 뻔히 알면서. 참, 내가 미련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그런 소리 못해. 조 씨의 비난에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소리 들어도 내가 할 말 없어. 그런데 곁에서 돌봐줄 사람도 없이 어떻게 저대로 둬? 그렇다고 엄마를 요양원에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 당신 말대로 내가 미친놈 맞아. 나쁜 놈 맞고.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남편이 자식 도리 좀 하게 해주라. 뭐, 자식돌이는 당신만 하고 싶어? 요양원에 모시든 당신이 가서 모시든 난 상관 안 해. 그런데 절대 내 집에 못 들여. 그러면 나랑 갈라서기라도 하잔 말이야. 못할 것도 없지. 어머님 모시고 싶으면 다른 형제들처럼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뭐, 당신까지 왜 이래 정말. 진정하고 차라리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조 씨가 홧김에 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자마자 오히려 조 씨의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역시나 진작에 갈라섰어야 하는 사이였습니다.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혼자서 설득은 안 될 거라 생각했는지 또다시 그렇게 아프다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꾸 말도 없이 이러지 마. 미리 말했으면 당신이 싫다고 했을 거잖아. 싫은 짓을 왜 하냐고. 도대체 내가 오자고 했다. 금쪽 같은 아들이 핀잔 드는 것은 싫었는지 끼어드는 시어머니. 다짜고짜 조 씨에게 말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이렇게 늙어서 살면 얼마나 살겠냐. 몇 년을 살더라도 마지막은 그래도 우리 맏아들이랑 같이 살다 가고 싶다. 저희 엄마는 끝까지 혼자 살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입이 본드를 붙인 듯 다물어졌습니다.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양심이 있으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뭐야? 양심? 그러자 그새를 못 참고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다 싶었습니다. 당장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호통을 치던 시어머니였는데 말이죠. 네. 양심이요. 어머님도 저랑 같이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도 이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 병수발 들 생각 없어요. 예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자기 부모는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라고요. 아, 누가 당신 보고 챙기래.
그냥 모시고만 살면 내가 알아서 챙기지. 그렇게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싶으면 당신이 나가서 모시고 살아. 뭐야? 내 아들이 왜 나가? 나가라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야. 어머님 모시고 살고 싶으면 이혼 도장 찍자고 했지. 이참에 그렇게 하자. 뭐, 이혼하자고? 이런 못된 것을 봤나? 이렇게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니 애들이 뭘 보고 배워? 애들 이미 다 키워놨어요. 그러느라고 여태껏 갈라서지 못하고 살았네요. 이게 그래도 말대꾸를 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가래. 그렇게 엄마 못 모시고 살고 나랑도 이혼하고 싶으면 차라리 재산 분할해. 하? 재산 분할? 그러는 나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 집을 떼줘? 그동안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부모 노릇 못한 거 하나 없어. 자식 노릇만 못했지. 이 집,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사주신 집인 거 잊었어? 내 명이고 이 집에 대해서 당신이 한 푼도 보탠 거 없어. 그러니까 나가. 아, 여보. 어떻게 그래?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당신이 사람이라면 몸만 나가. 재산 분할 같은 거 꿈도 꾸지 말고. 당신 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그런 말 당신한테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러자 남편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더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 와중에 씩씩대는 시어머니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는 걸 보면 아직 혼자 살만도 한 것 같았죠. 당신도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줘. 긍정적으로. 엄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남편도 차마 조 씨와 이혼을 할 수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자기도 다 늙어서 부모 병수발 들며 살 자신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키는 조 씨가 쥐고 있었고 남편은 이 집에 엄마를 모시고 와서 며느리 수발받으며 살게끔 만들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조 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순간 이런 날을 기다려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참았던 보람이 이제와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너희 부모 병들면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전혀 없었다고 할 수도 없겠죠. 생각은 1초도 아까워. 당신이 가서 사랑하는 어머니 모시고 살아. 조 씨는 남편이 어하는 순간에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어리버리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이 당황한 듯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조 씨는 대답하지 않았고 현관문 밖에서 잠시 말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어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자 하니 시어머니 집으로 잠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에게 사랑 주고 그렇게 말이죠. 조 씨는 남편의 전화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자식들을 통해서 종종 연락은 왔지만 집 번호키도 바꿔버렸고 남편의 짐은 정리해서 시어머니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 한 달이 채 안 돼서 남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이 부서질 듯이 두드려대는 통에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영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봤자 나는 모시고 살 생각 없어. 아니야. 엄마,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 기가 막혔습니다. 조 씨가 모시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요양원에 보낸다는 말이 참 우스웠습니다.
결국엔 조 씨의 손을 빌어서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인 모양이었죠.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게. 당신 말대로 엄마 안 모시고 살아. 아니, 나는 이미 당신이랑 이혼하기로 했어. 뭐? 엄마가 없어도? 생각해보면 어머님보다 당신이 더 나쁜 놈이야. 내가 그걸 외면하고 살았네. 자식이 뭔지 어떻게 보면 어머님 마음은 이해가 가. 자식밖에 없던 분이었으니까. 근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됐던 거잖아. 나한테 그러면 안 됐어.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이혼을 하자고. 다 늙어서? 나도 어머님만큼만 살면 앞으로 20년은 더 넘게 살겠지. 그러면 앞으로는 당신 없이 사는 게 좋지 않겠어? 이제야 깨달았네. 남편이라는 게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며. 평생 당신은 어머님 편이었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그리고 엄마는 요양원에 가신다니까. 그런 결정하기까지 나라고 쉬웠는 줄 알아?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는 동안 고생 많이 했나 보지. 꿀먹은 벙어리가 된 남편을 딱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복 받은 줄 알아. 나도 시간을 되돌린다면 당신이랑 갈라서고 우리 엄마 모셨어. 여보, 이만 가고. 법원에서 보자. 조 씨는 다시 한번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이제 와서 남편과 얼굴 마주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이미 조 씨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느낀 모양이었는지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터덜터덜 돌아갔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았지만 그마저도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갔다면 남편이 독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었습니다. 사남매가 나눠 가져야 하는 재산이니 말이죠. 조 씨는 다음에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았다고 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이것저것 신경 쓰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이나마 속이 후련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떠오르던 친정엄마의 얼굴을 이제는 잊고 싶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후 그래도 부모님이 남겨준 집은 조 씨의 손에 남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에도 종종 연락을 취해왔지만 조 씨는 자식들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조 씨는 떠난 뒤였습니다.